나의 부모님은 가장 평범하셨고 아버지는 며칠 동안 사무실에서 사라졌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요리사였습니다. 부모님의 관심사와 일은 나에게 흥미롭지 않았지만 삼촌이 하고 있던 매우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는 점토와 석고로 만든 도공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들 나는 그의 작품에 매료되었습니다. 나는 다양한 학교 동아리 대신에 방과 후나 주말에 그의 워크숍에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삼촌에게 왔습니다. 나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노력하고 노력했습니다. 삼촌이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셨고 얼마 후 저는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인생의 길을 선택한 방법입니다. 작은 도자기 가게를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고 아름답게 칠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판타지와 경험은 흥미로운 옵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고 내 작은 사업이 조금씩 발전했지만 그것이 내 유일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조각품도 만들었습니다. 훌륭한 조각가가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재미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는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있었지만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시끄러운 파티를 좋아했습니다. 더 조용하게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좋아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가슴 가득 깨끗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내 고독한 생활 방식에는 여자친구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 인생의 사랑을 만나고 싶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외로움이 영원히 지속될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의 멋진 저녁을 기억합니다. 가게 문이 닫히기 30분쯤 남았는데 밖에 비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젖은 여자가 내 가게로 뛰어들었다. 안녕하세요. 미안 너무 늦었어. 문 닫았는데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아니요. 우리는 아직도 밖에서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웃으면 악몽일 뿐이고 양동이처럼 쏟아지는데 회사에 늦었고 내일 아침에는 점토 꽃병이 필요해요. 당신이 도시에서 최고라는 말을 듣고 비를 뚫고 달려가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이죠. 제 겸손한 작업을 평가해 주세요. 아마도 당신이 뭔가를 좋아할 것입니다. 잠깐만요. 당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미소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진심이에요. 모든 일이 얼마나 세심하고 부지런하게 이루어졌는지 알겠어요. 이 꽃병을 포장해 주세요. 정말 고마워요. 좋은 선택이에요. 숨이 가빠서 이 꽃병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젖은 옷을 입고 여기까지 걸어왔나요? 네, 여기서 멀지 않았는데. 산책을 할까 생각도 하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달려갔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문을 닫는 중이니 원하시면 태워드릴 수 있어요. 장난. 스러운 표정으로 집이 좋을 것 같다고 여자아이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케일러를 만났어요. 내 인생의 사랑. 우리는 그녀의 집으로 가는 길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대화를 계속하기로 결정했고 우리가 결혼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케일러는 이랬습니다. 이벤트 조직 분야에서 그녀가 주최한 모든 이벤트는 참가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 둘 다 우리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지금은 인기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나에게 적합했고 모든 것이 적합한 수준에서 케일러는 끊임없이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녀는 아무것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를 조금 두렵게 했지만 여전히 나는 그녀의 결단력을 존경했습니다. KLA는 조직 활동에서 완벽한 평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평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이 그녀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우리 도시의 중요한 행사 여보, 헨리 아담슨, 헨리 애덤선, 이 우리 도시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나요? 케일러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예, 내 사랑은 우리 도시의 새로운 후원자입니다. 우리 박물관 개발에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 말이 맞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 마을을 변화시키고 싶어 해요. 만약 그가 새 시장이 되어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케일러는 왜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데이먼은 나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기대하고 있는 가장 큰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내 도움은 이 행사에 많이 좌우됩니다. 내 작업 덕분에 그의 유권자가 몇 배로 늘어날 거예요. 정말 좋아요. 케일러 내일 모레는 그와 약속이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가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으므로 이해하지 마세요, 내 사랑. 그래서 케일러와 나는 인기 있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VIP 룸에 우리를 위한 테이블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 헨리가 헐리우드 미소를 귀에 대고 외쳤습니다. 당신은 데이먼이라고 말했어요. 내 업적은 당신의 작품에 비하면 하찮습니다. 당신의 조각품과 기타 수공의 도구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케일러는 당신에게 재능이 있다고 말했고 나는 기꺼이 그녀를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작품을 봤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헨리, 나는 매우 내 일에 대한 당신의 감사에 기뻐한다는 말을 듣고 기뻤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가족이 있습니다. 케일러의 조직 업무 성과는 칭찬을 넘어선 당신은 최고 중 최고이며 이 명절 테이블은 당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헨리, 당신은 우리를 칭찬했습니다. 당황스럽기만 한 케일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지만 더 이상의 의사소통은 더 이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에드, 그러한 나에게 기쁨. 헨리는 카일에게 점점 더 집중했고 케일러는 나도 그들과 같은 테이블에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잊어버렸습니다. 케일러, 무엇 이렇게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자가 이 작은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군요. 내 도움이 있었다면 당신을 큰 도시에서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엄청난 높이에 도달했을 거예요. 헨리가 날카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헨리, 그만둬요. 어색해요. 카일라는 인위적인 수줍음으로 대답했어요. 아냐, 햇빛이 없어. 난 진실을 말하고 있어. 너 같은 보석은 최고의 환경에 있어야 해. 헨리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헨리는 앉아서 내가 내 아내를 날려버리는 걸 보고 싶지만 우리는 가야 해. 나는 전혀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데이먼, 무슨 소리야. 헨리, 신경 쓰지 마. 데이먼은 농담을 잘 안 했어. 정말 데이먼. 카일라가 눈썹을 찌푸리고 환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어. 그래, 헨리, 농담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우린 정말 잘해야 해. 알았어. 하지만 내 아내는 정말 꿈일 뿐이야. 그녀를 돌봐주라. 헨리가 말했다. 그 후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우리는 레스토랑 데이먼을 떠났다. 케일라가 분개하게 물었던 게 도대체 뭐였느냐고, 당신에게 도대체 왜 행동하는지 묻고 싶었던 건 나였다. 창녀처럼 그의 달콤한 연설에 이끌려 감히 이제 당신이 치료할 시간입니다. 내가 그에게 몇 번 미소를 지으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여기서 당신은 질투의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 사람 앞에서 정중하게 옷을 벗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와 케일러가 심각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헨리는 분명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끄러운 개자식인 척 우리가 케일러와 잠시 대결한 후 그녀는 나를 매우 사랑하며 헨리를 위한 그랜드 이벤트가 곧 열리게 될 누구와도 나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미래의 사람들이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도시에 대한 그의 서비스를 과시합니다. 케일러는 나에게 헨리의 조각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이 제안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케일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 워크숍은 집에서 가까웠습니다. 케일러에게 오늘 워크숍에 늦게까지 머물겠다고 말했지만 창의적인 충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매우 피곤해서 집에 도착하면 일찍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케일러를 보았습니다. 차에 탔는지 몰랐다. 나는 놀라서 케일러에게 전화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빨리 차를 타고 케일러를 따라갔다. 우리는 맨션으로 차를 몰고 갔다. 나는 케일러가 헨리와 함께 차에서 내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간 것을 알아차렸다. 들어갈 수 없는 집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는데 사방에 경비원이 있었어요. 당황하기 시작했고 초조하게 차 운전대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어떤 식으로든 안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 근처에 여러 사람이 비디오 카메라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마도 장비를 설정했을 것입니다. 비디오 감시 전문가가 도착한 차에 다가갔습니다. 배는 열려 있었고 나는 그들의 회사 라벨이 있는 모자와 재킷을 벗겨서 넣었습니다. 경비원이 나에게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경비원에게 메인 콘솔에서 카메라 설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방에 경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집 밖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최대한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경비원은 서둘러 방에서 나갔고 나는 서둘러 집안의 카메라에서 영상을 전환하기 시작했고 우연히 케일러와 헨리가 잘 있는 방을 발견했습니다. 케일러는 물론 우리는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헨리 행사 준비는 한창입니다. 훌륭합니다. 남편은 여전히 우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이 바보는 당신이 미래의 유권자들에게 더 밝은 미래에 대해 말할 때처럼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아주 멍청해. 이제 귀에 국수를 걸어도 돼. 선물 몇 개 만들어서 뭐든지 준비되어 있어. 재미있어? 선거운동에 쓸 돈은 충분한지 물론이지. 케일러, 난 여전히 내 박물관에서 전시물 몇 개를 가져올 거야. 내 보충을 해줘. 필요한 경우 일부를 재판매할 것이므로 모두 가짜로 교체하겠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이 작업을 여러 번 수행했습니다. 이 분야에는 뛰어난 전문가가 있으므로 원본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프오니 유이 맨션 헨리의 지하실에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흥미를 끌 것입니다. 물론 토끼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헨리는 말하며 손으로 케일라에게 손짓하며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케일러는 별로 당황하지 않고 옷을 벗고 이 괴물을 기쁘게 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내 눈앞에서 바로 섹스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혼란스러운 칵테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감정을 주먹으로 쥐었다. 서랍 속에 있는 메모리 카드를 발견하고 메모리 카드 하나를 꺼내서 이 역겨운 영상을 다운받은 뒤 서둘러 거리로 나갔다. 모자와 재킷을 벗고 나가자 비참한 경비원이 이미 돌아오고 있었지만 차로 돌아오자 가까스로 빠져나와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케일러가 매일 나에게 말한 것처럼 이 지독한 배신은 그들을 죽이고 싶었지만 잠시 후 나의 절망은 복수를 위한 계획으로 커져서 내 모든 생각을 합리화했습니다. 나는 이 악당들을 처벌해야 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케일러가 나와 함께 집에 돌아왔을 때 화를 냈고 나는 여전히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헨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공개 행사 날이 왔습니다. 케일러가 요청한 조각품을 막 완성했습니다. 나는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이 커플을 위해 내 조각품은 거대한 홀 중앙에 있는 큰 받침대에 설치되었습니다. 조각품은 윈치로 엄숙하게 들어 올려질 특수상자로 조심스럽게 덮여 있었고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는 천장 아래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헨리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자신이 집권하면 미래의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뒤에 서서 클라이맥스를 기다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된 비디오를 켰어야 했는데 대신 내가 다운로드한 비디오를 켰습니다. 거짓말쟁이 개년아, 말하고 상자를 올리라고 명령했는데 상자는 친구들이 주었고 모두가 조각상을 보고 헐떡거렸다. 그건 불알 달린 남자 페니스와 핸디의 머리였어. 내 자신을 능가한 것 같아 나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대체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데이먼 레이지에서 소리쳐서 냄새나는 입 다물어. 이 새끼야. 여기 진짜 얼굴이 공개되는 동안 요원들은 이미 지하실에서 활동하고 있어. 사기는 끝났어. 내가 소리치고 이놈의 이빨을 때렸어. 온 힘을 다해 그 사람이 무대에서 떨어졌는데 이 거짓말쟁이 개년아, 더 이상 집에 오지 마. 넌 과도주와도 더 이상 섹스할 수 있어. 심지어 불황자라도. 이 망할 직업주의자야. 내가 다 말했어. 안녕 모두들. 내가 말한 다음 무대에서 내려오는 마이크를 통해 아주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었죠. 경찰과 좋은 인맥을 갖고 있었고 사업이 빠르게 발전했고 헨리는 휴가를 보냈고 도난당한 유물이 많이 발견되어 시장 의장 대신 헨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감옥 침대만 보여주었습니다. 내 거짓말 아내의 경력은 끝났고 그녀는 불명예스럽게 마을을 떠났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이 그녀와 이혼했습니다. 무대 공연 때문에 법원이 내 편을 들었습니다. 나는 또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의 도움으로 우리 시 명예주민상을 받았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사건에서 내 삶은 새로운 색으로 계속됩니다.